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국채금리가 이 10년물 금리가 4.8%를 돌파하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뭐 뉴욕 증권시장은 또 폭락을 하고 있고, 이게 채권과 증권의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채권과 증권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증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돈들이 대개 채권으로 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수익률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반대로. 네. 뭐 설명하자면 긴데 하여튼 외우라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내려가고 채권 네.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이 올라간다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러한 전통적인 상관관계하고는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데 채권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식시장에도 돈이 안 들어가고 채권시장에도 돈이 안 들어간다니까. 네. 네, 그럼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상은 사실 누구도 뚜렷하게 설명을 자신 있게는 못하고요.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최소한 뭐 한 4, 5주가 지나서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된 다음에 아 그랬구나라고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그 이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닐까라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이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고,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지금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재정 쪽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한 국가의 경제 정책 이 부분은 연준이라고 하는 또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돈을 풀거나 줄거나 하는 걸 금융 정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재무부가 예산을 더 늘리고 집행하고 아니면 예산을 줄이고 돈을 풀지 않는, 그러니까 쓰지 않는 이런 경우를 저희가 재정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빠지거나 동시에 좋아지거나 할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연준은 긴축하겠다고 돈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 재정 정책은 돈이 많이 풀리고 있어요. 그 왜 풀리냐면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칩스 액트라든지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액트라든지 또는 IRA 해가지고 미국이 뭘 하고 있냐면 미국의 경쟁력을 국내에 가지고 와서 복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작년에 많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돈들이 지금 풀리니까 여러 가지 건설 경기도 좋고 이렇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준은 금융 정책에서는 긴축을 하고 있는데 네. 재정 쪽에서는 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좋으니까 소비가 괜찮아요. 또 부양을 하다 보니까 정부는, 재무부는 재정 적자가 커지죠.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죠. 정부 빚이.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미국 경제는 재정 정책 때문에 나빠질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 역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채권은 시장에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채권이 많이 나옵니다. 네. 채권이 많이 나오면 물건이 세상에 많이 나오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값이 떨어지죠. 예. 네. 그러니까 채권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채권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고금리를 요구하게 되고, 시장의 그 투자자들은 따라서 지금의 고금리, 그러니까 10년 만기 이런 것들의 고금리 현상은 미국 경제가 연준이 지금 아무리 초강경 긴축 정책을 써도 재정 쪽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완충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잡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이제 재정 적자까지 늘어나니까 채권의 이 공급이 늘어나면서 또 가격이 하락한다.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미국 채권을 살 여유가 없어요, 지금. 네.
그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것이 상당히 소화를 많이 해줬는데 얘들이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그 다음에 연준도 또 금융정책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연방 채권을 사줄 수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들이 또 연방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은행들이 지금 자기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을 못 삽니다. 자, 그러면은 채권은 정부가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공급은 늘어나고 채권을 사겠다고 하는 세 가지 주체, 일본과 중국이라는 해외, 그 다음에 연준,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 이쪽에서는 채권을 사겠다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공급은 늘고 수요는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네,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이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렇게 고금리 현상이 되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침체에 대한 유발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네. 단기 금리도 높고 장기 금리도 높으면은 시중에 아무래도 경제 침체가 올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채권 수익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다 정리해드린 겁니다. 네. 자, 네. 그런데요.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는 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내놨어요.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CLA 그 앤더슨 스쿨이 상당히 그 정평이 나 있고 예. 객관적으로 잘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데 예. 앤더슨에서 발표한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상당히 좀 겹쳐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겹치는 부분이 미국이 지금 뭐 노조 파업이라든지 정부 셧다운의 위험이 있었지만 이로 인한 문제를 잘 이미 소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융정책은 긴축이지만 재정정책에서는 지금 부양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앤더슨에서 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고 회복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아니면 경기 침체는 아예 겪지 않지만 경제 성장이 좀 이렇게 미약해지는 이제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앤더슨 스쿨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약간 좀 후자 쪽에 좀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런 자기들이 네네 네. 50대 50 정도라는데 앤더슨 스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네. 단지 이제 그 아직도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든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사우디를 포함한 그 산유국들과 또 브릭스와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임시적으로 피하긴 했지만 미국의 정부 셧다운이 다음 달에 또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가장 큰 지금 그 불확실성의 문제는 대선이에요. 대선? 네, 대선. 내년 대통령 대선. 선거. 지금 대선이 내년에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때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정책이 아주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러한 위험들은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심을 할 수 없지만 현재의 상태가 비슷하게 운영된다 그럴 때는 미국 경제는 잘 유지되지 않겠느냐. 비록 이 빠른 성장은 못하겠지만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UCLA 경제연구소의 그러한 기조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시면서 주식에도 돈이 안 들어가고 채권에도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런 얘기하셨는데 앞서 인사이드 아메리카 순서에서 박현경 기자가 코스코에서 판매하는 골드바가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에 투자하는 게 한 전문가는요, 금은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최악의 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또 말을 했다고 박현경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 때로는 금 가치 상승 속도를 인플레이션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금에 투자하는 거, 금괴를 사는 거 어떻습니까? 금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보통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 그 해칭이라 그러죠. 이제 방지책이라 그러는데 네. 그것은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면 이제 돈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통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러한 각 어떤 나라들의 통화 가치와는 상관없이 어떤 독립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금이다라는 면에서 항상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는 금을 갖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투자 수단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금을 그 투자를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도 지금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어. 그게 지금 통화 증발이 많기 때문에. 아, 네. 그런데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하나는 바로 금괴를 사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금을 취급하는 그런 펀드, ETF 같은 데다가 그걸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금을 직접 사시는 경우에 조금 불편한 점은 뭐가 있냐면요. 금을 사가지고 보관하시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죠. 그런 게 그렇네요. 있고. 그 다음에 금을 사시게 되면요. 이게 세일스 텍스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하. 없어요? 세일스 텍스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세일스 텍스 한 9%, 10% 내고 어이구. 사자마자 10% 손실을 보시는 거예요. 와. 그러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금에 투자를 꼭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ETF 같은 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이제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ETF는 100% 금만 하는 ETF는 또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러 가지 귀금속들, 그러니까 금, 은 이런 게 이제 합성돼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꼭 금과의 그 상관관계가 100%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한계점이 있지만 이제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신 이제 금은 없죠. 수익이 없죠. 그러니까 주식 맞아요. 같은 경우는 그 배당이 있지만 아하. 금은 집에 놓고 있어서 매일 쳐다보고 있어도 새끼를 까는 게 배당, 아니니까. 배당이라든지 이자가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점에서는 또 아주 나쁜 투자 집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또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은 뭐 금에다가 어느 정도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좋은 투자 수단인데 갖는 방법에 대해서는 금괴를 직접 하시는 것은 뭐 애교를 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뭐 한 10,000불, 20,000불 정도 하시는 건 하겠지만 네. 몇십만 불 이렇게 사놓으시면은 매일 밤에 괴롭잖아요. 누가 집을 털까 그다음에 그 세일스 텍스도 있고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것은 좀 금 투자만큼은 좀 전문가의 그 투자 전문가들의 그 이 어드바이스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관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수수료 얼마나 받으시려고요? 네? 보관료 수수료는 얼마나 받으시려고요? 그냥 좀 보관을 제가 맡아놓고 나한테 맡겼다는 거를 좀 잊어버릴 수 있는 분이 전 제일 좋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A 최은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